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다행히 촬영했던 영상을 복원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을 달았어요. 여러분이 혹시 보시기 불편할까봐. 그리고 요 당시 설명을 이제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때가 새벽이에요. 이날 잠을 안 잤습니다. 왜 잠을 안 잤냐면 여러분께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쟁이 생활하는 거를 대단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작 힘든 시간을 겪어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22년도, 23년도에 돈을 많이 잃었어요. 전 이것도 되게 떳떳해요. 근데 참 유튜브 세계가 잔인한 게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얘기하면 안 좋아하세요. 나는 뭐 자동차 탄다, 난 뭐 가지고 있다, 난 얼마 벌었다, 일주일에 얼마 벌었다, 하루에 얼마 벌었다, 얼마 버는 직장인의 삶, 이런 거 클릭하시지, 뭐 이렇다 그러면 허접하다라고 느끼시는데, 이것만큼은 제 채널은 이제 고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실패 없이 완성되는 투자는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도 겪지 않으면서 컨텐츠만 찍어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당연히 그분들이 컨텐츠의 질이 저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자 수, 조회수를 결정하시는 거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왜냐면 여러분이 항상 옳은 거니까. 하지만 전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제 투자하기 바빠요. 정말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잠을 이렇게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이 돈을 몇 억 막 엄청나게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기도 싫지.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왜 계속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또 다짐을 하고 글도 적어보고 음성 녹음도 해보고 영상도 만드는데 그 중에 버린 게 많죠. 너무 찌질하니까. 너무 우울하니까.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건 이렇게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요 당시가 요 앞에가 바다거든요. 확 트여있는 바다인데 되게 그래서 뭔가 생각이 많아서 이날 결심을 했던 게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투자를 계속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 17기 원래 내년으로 미루려고 하다가 총선도 다가오지만 요번에 국토부 장관님이 변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4년도 타겟을 좀 미리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고요.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게 바닷소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자막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게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없을 거라고 하면은 거짓말 아닐까요? 실제로 해본 놈으로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시드머니는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제가 만들어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일단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자 그리고 시행인데요. 지금 어렵죠. 네. 오늘 좀 다른 사업 영역에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와중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있고요. 타이밍이나 어떤 정도를 못 맞추고 중간에 리스크가 있으면 날리는 금액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건 자신이 있는 게 과거 내역을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이제 돈이 만들어진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항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점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이 컨텐츠들, 이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공급을 하게 해주질 않아요. 일단 인허가를 하려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기를 못 얻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 정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국민 정서가 부동산이 뭔가 개발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더 뭔가 쉽게 뭔가 노동을 많이 하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정권의 그 칼을 겨누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된 공급 어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들은 계속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모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분들의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분들의 만족도의 기준도 늘어날 것이고, 그분들의 소비력도 늘어날 것이고, 하지만 그분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주거 형태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얘기해야지 딱 그냥 비난받기 좋잖아요. 이러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그 맞물려서.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 세계 그리고 사업 세계에 뛰어들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게 자꾸 말장난이랑 뭐 부자 마인드 가르치기 이런 프레임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돈이랑 화폐는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화폐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돈이랑 화폐는 달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전 그래서 항상 제 지갑 속에 있는 화폐를 보면서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을 하면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거든요. 미국 쪽에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 환율이 1,100원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돈이 오갈 때가 1,300원대, 심할 때가 1,400원대였고, 그리고 일본 쪽은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가 1,000원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800원, 850원, 860원, 870원 이래요. 그 환율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미국은 고정금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특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담보 물건이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담보 물건이고 나발이고 사람 따라서 끝까지 이제 끝을 내잖아요. 미국은 담보 물건 날라가면은 거의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악성이고 연쇄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계약서를 썼다면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금리가 엄청 쌉니다. 1%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별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에다가 금리에다가 세금 시스템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가 일정 이상 됐다면 나한테 맞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뛰어들기 위한 수수료 그리고 중개 그리고 리스크도 다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도 현장에서 왜 뛰냐면은 아까 부동산 시장이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두려움이랑 걱정을 일정 부분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충분히 공포의 기간이 지나갔고 지금 또 공포성으로 뭔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미 최악의 시기가 지나갔고 좋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요. 제가 모르는 사업 영역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죠. 저는 요새 와서 많이 깨우치거든요. 작년이랑 올해 돈을 그렇게 깨먹고 나서 비로소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깨우침의 비용으로 강남 아파트 한 채는 해먹은 셈인데요. 좀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 뭐냐면 이 사업은 일단 진입 장벽이 좀 높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이 하는 거는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일정 이상 받을 수가 없고 수요의 쏠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입이라던가 공무원 시험 준비 같은 게 수요가 쏠린다 하더라도 공급이 워낙 많잖아요. 사교육이 이런 식인데 사업 쪽은 공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한번 불이 붙어야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해외 부동산 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외 컨텐츠 어떤 이런 생태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수요가 들어왔을 때 공급이 많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폭발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뭔가 도전할 때 이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세요. 일단 맞아요. 사업가의 마인드는 맞고 실패 안 하고 손실을 안 봐야 되는 건 기본이긴 한데요. 일단은 저는 수익이 많이 터질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연구를 하고 시도를 계속합니다. 다만 여기서 기회비용이 내가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게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도전하다가 하나가 걸리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하는 패턴이
절대 실패를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위험해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들이 다 하는 걸 같이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위 0.1% 안에 들면 되거든요.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간에 1등이 되면은 또 떼돈을 벌어요. 근데 저를 보시면 제가 그럴 만한 인재로 보이진 않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위 0.1%가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몰렸을 때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긴 기간도 아니에요. 독점을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말 작년처럼 큰 변동이 있으면 리스크를 맞았을 때 리스크가 엄청 나요. 근데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걸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읽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수요가 들어왔을 때 내가 희소한 공급자의 위치에 1년이라도 좋으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전달해 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때 엄청난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구하는 사업 구조는 이런 식이고, 그게 지속성이 또 몇 년이 있어요. 일단 처음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봐도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한 지난 2년 동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금매가 있었거든요. 제 기준에서. 왜냐면 매도자가 망했고, 그 매도자를 망하게 한 게 금리 인상이랑 국가의 합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이걸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인데, 제가 예전에 시장 좋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심체가 되고 제가 또 이게 기회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돌을 던진다. 근데 이게 맞출 수는 없지만, 지나 보니까 일부 지역은 그 금매를 잡았으면 지금 시세로 따져도 4억 이상, 많게는 5억 이상 오른 단지들이 나왔고, 물론 일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진 부동산 영역은 상승력이 강하지 않았죠. 거기는 완전히 틀어막혀져 있으니까 사실 극소수에게만 열려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또 배웠겠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수요가 들어오면은 그때 큰 돈이 되는구나. 엄청 의외로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월급쟁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더 좋은 경우를 전 많이 봐요. 특히 이제 전문직인 경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지 않은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근데 똑같이 운이 좋았는데 누군가는 월급이고 누군가는 대박이잖아요. 이건 그 사람이 거기를 선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시행착오를 이제 노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가 아니라 남들이 시키는 것만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노력의 일종이긴 한데 뭐 노동 아니면은 이제 그 뭔가 좀 열심히 산다 이런 개념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기회를 찾아다녀요. 계속해서 다닐 거고, 왜냐면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는 벌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대단한 사업체를 만들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국내 사업에서 계속 돌고 돌면은 제 생각엔 카카오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국내 사업에서 기업 쪼개기를 많이 한 케이스잖아요. 그것보다는 국내에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웬만큼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따라서 또 그거를 파일을 일정 이상 키울 수는 있겠지만 일정 그 이상으로는 못 키울 거 아닙니까? 그거를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또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돈이 되는 영역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 요청드린 분은 좀 거절을 하셨는데, 지금 뭐 밖에 다녀도 성공하신 분들 케이스 똑같아요. 엄청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선점, 뭔가 자기가 하던 영역에 수요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점을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의 믿음이 굵직할수록 거기서 오래 버틴 것 같아요. 아닌 건 빨리 잘라내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분들 중에서 또 거지도 나오는 것 같고, 또 그분들 중에서 월급쟁이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고 마음을 열고 이제 그렇게 좀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거, 이게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을까. 절대 매달 월급이 꼭 들어와야 되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나한테 데미지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저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다 소진돼 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 시간 안에 재밌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자극하는 게 있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얘기, 제가 생각하는 내용, 여러분 응원하는 얘기 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남겨봤고요. 요게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집에 가서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